자,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분야의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류를 좀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교육, 산업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중국의 추격을 이제 견제해가고 있으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2018년도 AI에 대한 이니셔티브 전략을 세워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연구 개발이라든가 인프라, 거버넌스, 인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참여와 미국의 이익의 보호를 하기 위한 것들도 계속 수립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초 연구 개발과 미국 근무인에게 직접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라든가 연구자, 기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라든가 컴퓨팅 리소스들을 제공해 주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기술들이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아주 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결국은 자국의 그 이익을 부합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는 미국이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눈에 가시가 이제 중국인 거죠. 미국을 이제 앞지르기 위한 이제 공격적인 이제 전략을 투입을 해서 뭐 2020년도에는 6년간 2020년부터 해서 6년간 1700조를 투자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하나의 예산이 50조니까 인공지능에 투여하는 돈만 해도 엄청나죠. 우리가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규모고요. 논문 수에서도 유럽, 미국에서 이제 미국보다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아주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제 자연어, 중국어 처리 분야의 기술이 급상승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얼굴 인식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과 엄격한 나라들은 발전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중국은 아주 자유스럽기 때문에 더 발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얘들 중국 애들 거 보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 번역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번역 잘합니다. 중국말을 각 나라의 말과 각 나라의 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거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인식률이 좋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학과 설립이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육과정이 인공지능을 삽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하는 빈도를 보면 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뭐 각 나라마다 다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인공지능 기초 분야에서 아주 강세이고요. 논문 수도
이제 미국보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 다음에 논문의 질적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더 뛰어났었죠.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산업 전략의 5대 분야로 5대 기초로 해서 뭐 아이디어, 사람, 인프라, 기업 환경, 지역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전체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28조 정도 투여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가 세계 6위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국보다는 약세입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얘들은 규칙이라든가 규정 중심의 이제 사회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최고령 사회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구인난이 좀 어려운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로봇에서는 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약세예요. 논문 수는 한 7위 정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라든가 ICT 분야가 이제 강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도 인공지능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주 발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인프라 확충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제 혁신이라든가 법 제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 못지않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분야에서도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또 항상 중요한 건 교육이잖아요. 최근에는 뭐 각 대학마다 인공지능 학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를 주면서 인재를 많이 키워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조만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계산기이고 계산기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술 개선의 활용,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각 분야마다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하드웨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게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져야만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빅데이터 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주 많았었죠. 뭐 우리 포털 사이트라던가 뭐 그다음에 그 관련 사이트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사이트들은 그 빅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짜로 그 플랫폼을 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디를 많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결국은 빅데이터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플랫폼 회사들이 돈을 벌까? 라고 했는데 역전됐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을 가지고 이제 그 각 분야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제 그 판매를 하거나 적용을 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대량의 그 데이터의 대량 생산 시대고요. 그 다음에 IoT 분야의 이제 발달과 각종 이제 정보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SNS 등 이런 것들이 탄생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들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졌고요. 데이터의 다양한 예들은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SNS, 카드 정보, 그 다음에 기상 정보, 뭐 그러니까 이런 카드사에서 카드 하나 긁는 것조차도 엄청난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카드를 쓰는데 주로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카드로 해서 뭘 쓰고 있구나, 어디에서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수집이 돼서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상 정보,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 홈페이지 정보, 접속 정보, 뭐 구매 고객의 행동 정보, 뭐 건강보험 정보, 간염 정보, 특허 논문,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분야의 데이터들이 중시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래에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빅데이터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많은 데이터를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가 웹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면 아주 큰 기업들이 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인데 뭐 요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수집을 하고요. 흩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거나 레이블링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죠. 그 데이터의 분포, 신뢰성 등 이런 확인할 수 있는 분포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야죠.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아 결제 라인을 우리가 이제 요즘 포스들 많잖아요. 포스가 아니고 이제 식당 같은 데 보면 바로 내가 음식을 이렇게 선택해서 뭘 먹는지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먹는지 먹고 가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거를 내가 눌러보면 어떤 음식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구나, 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걸 많이 갖다 놔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생성,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의 이제 자동 생성들. 그래서 데이터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또 이해하고 날씨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만 우리가 활용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보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생성과 인식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들을 보면 많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사진, 영상, 짧은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들은 주로 2차원 데이터 또는 그 집합 혹은 얼굴 인식 등의 사용을 이제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얼굴을 알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성별이라든가 주택 소유 여부라든가 승하차, 그 다음에 출생월 뭐 이런 것들, 불영속적이고 제한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범주형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데이터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치형 데이터들, 키, 몸무게, 나이, 뭐 학점, 이런 수치. 그래서 이 값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수치에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수학의 연관과 개념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수치적으로 뭔가 존재하는 거,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수치형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형 데이터. 시계형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하는 데이터들, 센스 데이터라든가 음성, 동영상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시계형 데이터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리를 했어요. 데이터의 종류를.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 그 다음에 시계형 데이터.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모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앞변에는 데이터의 종류였었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식이라는 게 있고 예측이라는 게 있고 생성이 있고 정책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얼굴 인식, 글자 인식, 음성 인식, 동작 인식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모델을 생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입력 부분에서 이미지라든가 이산이라든가 연속 C계열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내는, 뭐 건강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인식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측은 이제 주가 예측이라든가 날씨 예측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미래 데이터를 알아내는 모델로 사용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사주 보는 것도 또 예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입력, 시계열 데이터, 출력, 시계열 데이터. 그 다음에 생성,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생성, 음성 생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 생성이다. 그 다음에 정책은 주어진 환경에서의 행동 결정이다. 그래서 주로 주어진 환경에서의 수행할 행동을 결정하는 생성. 그래서 입력은 환경이고 출력은 행동 지침이더라. 그래서 인공지능의 모델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인식인데요. 인식은 지금 우리가 커피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콩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출력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의 종류, 그룹을 알아내는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할 그룹의 수에 따라서 입력의 복잡도에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도 달라지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류를 해내는 파트, 데이터 인식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예측,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변화를 갖는 신호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진 환경이나 이제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나더라, 앞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된 값을 사용해서 먼 미래를 다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생성,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음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보다 보면 영상이 갑자기 이상한 괴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거죠.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변화를 줘서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책은 주어진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서 생성하더라. 그래서 몇 가지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파트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 인식과 예측과 생성과 정책이라는 모델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영상 데이터, CNN이라고 하는 합성국 신경망을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C계열 데이터는 순환 신경망,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순환 신경망을 쓰더라.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요게 이제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 부분, 주가 예측이라든가 날씨 예측에서는 한순간 만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때들은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이 활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예측은 순환 신경망이 활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생성은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는 게 활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정책은 강화학습 혹은 다른 모델 활용 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걸 쓸 건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합성국 신경망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의 일부를 띄어서 이미지의 일부를 또 보고, 일부를 보고 일부를 봐서 그걸 쭉 펼쳐서 얘가 뭘 의미한다, 뭘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특성, 엣지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더라. 그래서 알파고의 이제 바둑의 0, 1, 2 이런 이미지로 바꿔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예가 이제 합성공 알고리즘, 그러니까 신경망의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ong short term 메모리, 인공지능 모델. 이거는 이제 C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모델이더라. 그리고 신호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더라. 그 다음에 각종 디지털 센서, 뭐 가속도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할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더라. 왜냐면 뭐 가속도 센서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지속적인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요거는 이제 GAN 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얘는 기존 데이터하고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더라. 그래서 가짜 돈이냐 진짜 돈이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인공지능 모델,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최적의 액션을 제시하는 모델 생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액션, 정답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다.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이걸 적용한다네요. 그 다음에 최근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모델을 개선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만 제공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학습 모델을 검색을 하는 분야들이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의 기술들은 존재하더라. 뭐 워낙 많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의 데이터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은 이런 거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한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현실 속의 인공지능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에서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예.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학습 모델 생성하고 모델을 테스트하고 조정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더라.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반복론은 무엇인가, 공장 내부의 온도, 곳곳에 온도 센서를 부착한 후에 측정을 하고, 에어컨 송풍기를 곳곳에 설치하고 온도 조절이 필요한 곳마다 에어컨 가동과 송풍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 실내다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런 개념을, 순서들을 이해하고 설치를 해야만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은 뭐 개념이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훑고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했던 거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일부 설치하는 것들 더 설치를 해봐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한번 제가 하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